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본지 인터뷰에서 결국 윤석열 대통령 본인과 가족, 배우자의 문제가 비상계엄 선포를 직접적으로 결정한 요인이라고 생각된다며 국가를 대표하는 지도자가 사적인 동기가 포함된 일로 비상계엄을 발령한 것은 잘못이라고 말했다. 이 전 총재는 사람들은 저를 제왕적 총재라 부르기도 했지만 그래도 저는 모든 쓴소리를 다 들었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의 발언처럼 야당의 입법 독주에서 비롯된 측면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렇다 해도 이에 대응하는 방법으로 비상계엄을 선포한 것은 상식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어렵더라도 정상적이고 합법적인 절차로 대처했어야 했는데 그 정상적인 궤도를 벗어나고 말았습니다. 헌법과 법률에도 부합하지 않습니다. 여당은 정권의 동반자입니다. 대통령은 자신의 임기가 끝나면 물러나지만 다음 정권 재창출은 정당의 몫입니다. 대통령으로서는 당과 국가를 위해 국민 앞에 엎드려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했어야 합니다. 진솔하게 사과한 뒤 대통령이 공석이 되면 60일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하니 조기 대선을 위한 준비 시간을 국민에게 설명했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은 그저 자리에 머물렀습니다.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동반자인 당을 저버린 것입니다. 정권 재창출을 위해선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째, 정당은 분열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새누리당이 바른정당과 분당하며 겪었던 피해를 이미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둘째는 정치적 경쟁 상대와의 차별화입니다. 지금 상황을 심리적으로 정리하지 못한 탓입니다. 정치는 항상 변화가 따릅니다. 탄핵의 옳고 그름을 여당이 지금 논의할 시점은 아닙니다. 이제는 다음 정권을 누가 잡을지를 논의해야 할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당이 살아남고 국가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새로운 국면에 대응해야 합니다. 탄핵, 반탄핵파가 서로 다투어선 안 됩니다. 예컨대 TK, 대구, 경북에서는 적어도 국회의원은 된다는 생각을 가진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자리를 유지하려 한다 해도 정치인으로서는 죽은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과 7차례 영수회담 2000년 10월 9일 영수회담을 위해 만난 김대중 대통령과 이회창 한나라당 총재가 청와대에서 악수를 나누는 모습. 이 전 총재는 야당 총재 시절 김대중 대통령과 7차례 영수회담을 했다며 전국 전환을 위해서는 이런 소통이 필요하다고 했다.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사법 처리를 은근히 기대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대선에서 승리하려면 우연에 기대지 말고 올바른 길로 승리를 이루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여당이 반드시 비관적이라고 보진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의 일극체제로 운영되는데 이것은 독재와 다름없습니다. 깃발을 세우고 모두 한 곳으로 몰려가고 있죠. 국민의힘은 현재 혼란스러워 보이지만 다양성과 이질성이 공존하고 있습니다. 국민이 이재명 대표의 일극주의의 염증을 느낄 때 여당에서 여러 후보와 인물이 나와 경쟁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만든다면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조기 대선이 열리면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부각될 것입니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가 잘못되었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제가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야당이 각종 공약을 남발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최소한 여당은 보수로서의 올바른 길을 걷는다는 것을 반드시 보여줘야 합니다. 보수는 버릴 수 없는 가치입니다. 개인의 존엄, 자유, 권리를 기반으로 공동체가 성과 정의, 공정을 추구하는 것이 보수입니다. 국민과 국가를 위해 헌신하는 정당이라는 인식을 줘야 합니다. 네거티브나 포퓰리즘 같은 것에 빠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은근히 정의와 선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조국 사태를 다시 떠올려 보세요. 민주당은 한덕수 권한대행도 탄핵하려 한다고 합니다. 그건 국가를 배신하는 행위나 다름없습니다. 지금 대통령은 추락하고 국가의 정상 기능이 마비된 상태 아닙니까? 이를 수습하고 채워나가야 할 사람이 바로 권한대행입니다.
한 대행도 아쉬운 점은 있지만 직무대행으로서 그만한 사람은 없습니다. 물론 윤 대통령이 비상기염을 선포했을 때 국무회의에서 드러누워서라도 막았어야 했습니다. 그러지 못한 건 아쉽지만 말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어떤 행동을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대통령이 되고 싶다면 이제는 국가를 위해 큰 마음을 가지고 야당의 역할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여러 사법적 문제로 화가 날 수는 있겠죠. 윤 대통령이 여야 영수회담도 무시하고 하지 않았으니 말입니다. 하지만 저는 야당 총재 시절 김대중 대통령과 7차례 영수회담을 통해 합의점을 찾고 전국을 전환시켰습니다. 이제는 국가를 먼저 생각할 때입니다. 윤 대통령이 헌재 재판 등에 협조하지 않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건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당시를 떠올려 보세요. 당시 별세한 홍사덕 전 국회 부의장이 저에게 전화를 했었죠. 제가 박 대통령이 이미 직위를 상실했다고 국민에게 용서를 구하는 게 최선이라고 본다고 조언한 적이 있습니다. 대통령이 피하는 태도를 보이는 건 본인에게도 결코 이롭지 않습니다. 이번 사태를 계기로 개헌을 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정치와 사회 상황이 많이 바뀌었기 때문에 저도 현재 헌법을 검토할 시기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개헌 시기와 내용은 신중해야 합니다. 대통령제가 이번 사태의 원인이라며 내각제나 의원집정부제로 가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지금 국회는 제왕적 국회로 탄핵을 강행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내각제가 성공적이라는 말도 있지만 현재 독일은 유럽의 환자로 불리고 있죠. 우리나라는 대통령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운영돼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이 부족했습니다. 1993년 김영삼 대통령 취임식 때 대통령 중심으로 꾸며진 단상을 보고 민주화 시대와 맞지 않다고 얘기한 적도 있죠. 하지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대체로 3가지 심리 단계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는 선민의식에 빠지고 자신이 특별하다고 느끼죠. 그 다음은 성체의식으로 권력을 다 쥐고 있다고 생각하게 됩니다. 마지막에는 포위의식에 사로잡혀 모두가 자신을 공격한다고 느낍니다. 저도 과거 제왕적 총재라는 말을 들었는데 부정적으로 들려 거부감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정을 내릴 때 항상 의원총회를 열어 의견을 들었고 쓴소리도 받아들였습니다. 대통령도 이런 소통 없이 제왕적 태도를 취하면 비판을 받게 됩니다. 정치인으로서 정치 혐오와 후진성을 벗어나지 못한 현실에 대해 자책하고 자괴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이회창 전 한나라당 총재는 24일 국민의힘은 탄핵, 반탄핵파 간의 갈등이 아니라 보수의 가치를 지키고 올바른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 전 총재는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보수 여당으로서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기반으로 정의와 공정, 선의 가치를 추구한다면 국민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수 있을 것이라며 이같이 언급했다. 이 전 총재는 탄핵이 옳고 그름을 떠나 조기 대선이 열리게 되면 정권 심판론이 강하게 대두될 것이라면서도 그렇다고 여당이 반드시 불리한 상황에 있는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재명 1극 체제인 더불어민주당과 비교할 때 국민의힘은 여전히 다양성과 이질성이 공존한다며 국민들이 이 대표에 대한 피로감을 느낄 때 여당에서 여러 인물들이 경쟁하며 다양한 이야기를 만들어간다면 그것이 오히려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했다. 또한 이 전 총재는 이재명 대표 주도로 추진 중인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와 관련해 국가 정상이 부재한 상황에서 이를 수습해야 할 인물을 탄핵하려는 것은 국가에 대한 반역과도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 역시 대통령을 목표로 한다면 이제는 국가를 위해 큰 마음으로 야당의 본연의 역할을 다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